뇌활력이 사라진 중년의 실체. 뇌활력이 떨어지면 무엇이 문제인가? 뇌는 매일 신선한 자극을 필요로 하지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중년의 일상은 무료하기만 하다. 변화 없는 일상 때문에 뇌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일까? 뇌의 활력이 떨어져 의욕이 상실되는 것일까? 뇌의 활력이 떨어지는 요인과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뇌의 기력이 떨어져 쉽게 지친다. 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소식, 단식 등 먹지 않는다는 것은 뇌가 움직일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지 않는 것과 같다. 뇌를 움직이기 위해 드는 에너지는 하루에 약 400kcal 정도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아침 식사를 해 든든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뇌력이 곧 체력이다. 사람은 체력이 있어야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뇌의 체력이다. 이 사실을 잊는다면 몇 년 뒤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 둘째, 피로가 건망증을 악화시킨다. 중년이 되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다. 별달리 아픈 곳도 없는데 칼 같던 기억력이 사라지고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건망증 때문에 당혹스럽다.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면 뇌가 피곤하거나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뇌를 일정 시간 쉬게 해줄 필요가 있다. 피곤한 중년의 뇌를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것은 습관적인 음주이다. 술은 뇌를 위축시키고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려 사고력이나 기억력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언어장애나 성격장애도 유발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술을 하루 건너 한 번 마시는 사람이 건망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면 당장 술을 끊는 것이 건망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또한 수면 부족은 뇌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억력을 감소시키는 최대 공헌자다.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 인생의 5분의 1만 자도 된다면 남는 시간을 이용해 인생을 더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만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은 자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뇌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망증이 심해진다고 느끼면 자신의 수면 시간을 체크해보고 뇌의 피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한창 일할 나이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현대인의 삶은 피곤하다. 스마트폰의 알람 소리에 잠을 깨고 스마트폰으로 날씨를 검색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한다. 정보가 견고하게 저장되기 전에 방대한 디지털 자극이 들어오면 뇌가 더욱 쉽게 피로해져 기억력 감퇴, 건망증이 잘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소위 디지털 치매이며 뇌의 나쁜 자극이다. 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보에 노출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뇌가 지속적으로 디지털 자극을 받게 되면 뇌 신경세포의 집중력 조절이 되지 않아 잡념이 들고 산만해진다. 특히 중노년기의 뇌에서는 하루 10만 개 가까운 신경세포들이 사멸하므로 조그마한 위해 자극에도 매우 예민하다. 오래 걷기나 운동을 하고 나면 피곤한 다리를 마사지해 주는 것처럼 뇌도 일정한 자극을 준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읽으며 쉬게 해주어야 한다. 현대 생활에서 전자파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가능한 한 전자파에 노출되는 횟수를 의도적으로 줄일 필요는 분명 있어 보인다. 넷째, 뇌의 피로는 성격도 변화시킨다.
원만한 사회생활과 다양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는 변명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술자리를 가지지만 술은 득보다 해가 훨씬 많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평소에는 멀쩡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우울해하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알코올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만성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면서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다. 뇌의 활력이 떨어지면 우울과 불안 증상이 늘어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술까지 마시게 되면 성격까지 급변하는 것이다. 술에 취해 기억력이 흐트러지거나 감각을 잃고 성격 변화가 자주 크게 나타난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말하지 못하는 뇌에서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5번째, 뇌가 피곤하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모든 신체의 통제센터인 뇌의 활력이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탄수화물 소화나 호르몬 분비 조절 같은 기본적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다양한 신체적 질병, 특히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에도 쉽게 걸리게 된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이 깃들고 건강한 마음에 건강한 신체가 유지된다는 말은 다소 식상하게 느껴지겠지만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마음과 신체의 연결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다. 여러 가지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몸은 더 빠르게 늙어가고 다양한 신체적 질병이 생긴다. 우울하고 자포자기에 빠지면 뇌 기능이 약화되고 아울러 면역계 기능도 약화된다. 결국 마음이 병들면 뇌의 면역성이 저하되어 감기 같은 작은 질병으로 시작해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암이나 치매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뇌의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술이나 담배 등 무엇 하나만 끊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뇌의 건강은 평소의 습관만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6번째, 뇌 활력을 인위적으로 깨우면 뇌는 더 지친다. 활력이 있는 사람은 매사에 에너지가 넘치고 긍정적이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반대로 활력을 잃게 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된다. 뇌의 활력이 넘치는 사람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지만 뇌가 활력을 잃으면 머리가 무겁고 둔해지고 멍해져 생각조차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뇌 활력을 깨우기 위해 즐겨 이용하는 것이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뇌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피곤함을 달래주고 졸음을 쫓아준다. 정신을 맑게 하고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지친 뇌에 일시적으로 활력을 불어넣지만 장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스트레스가 심한 중년기에는 하루 한두 잔의 커피만으로도 뇌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카페인은 뇌를 깨우는데 일시적인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중년에 들어서는 카페인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뇌의 활력을 깨우기 위해서는 카페인에 의지하기보다는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볍게 산책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뇌 활력을 되돌리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우리는 평생 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며 살아간다.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걷고, 뛰는 등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뇌와 관련이 있다. 뇌는 신체 장기 중 하나이지만 모든 기관을 통절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이 모두 정상으로 작동해도 뇌가 죽으면 돌이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병들게 되면 면역계에 이상이 생겨 감염병, 퇴행성 노인질환, 암 등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게 된다.
같은 이치로 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기고자 하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면 면역 기능이 향상되어 완치가 어려운 암과 같은 병도 이겨내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한다. 즉, 뇌력이 최력인 것이다. 아름다움, 용기, 기쁨, 영감, 희망의 물결을 붙잡고 노력하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게 된다라는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처럼 20대라도 이상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고뇌, 공포, 실망에 휩싸여 뇌를 잘 쓰지 않으면 빨리 늙어간다. 하지만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뇌는 활성화되고 뇌력이 커져 젊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치매도 멀리할 수 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뇌과학적으로 맞는다는 사실을 머리에 새기고 뇌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느껴진다면 뇌의 활력을 깨우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도 노력에 의해 변하는 것이다.